오케이. 다시 봅시다. 영상을 한번 끝나는 이유는 친구들한테 설명해 주자면 문제 푸는 시간 잘랐습니다. 여러분들 두 번째 거 보기 전에 남은 거 풀고 하십시오. 봅시다. 이번 거 볼게. 33페이지 가보시죠. 이제 문제로 쫙 복습을 해보자. 이러면 우리는 한 번 받고 문제를 한 번 더 복습하는 거지. 그리고 학습 활동 하면서 내용 고집하고 보니까 세 번 보는 거다. 처음에 그지? 세 번 보고 물론 이제 시험 기간에 학교 선생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에 따라서 내가 말한 거랑 좀 다른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맞춰서 다시 이야기할 거야. 오케이? 큰 틀에서는 다르지 않을 거야. 왜냐면 이제 비슷한 내용을 보고 비슷한 강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따로 더 강조하시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 내가 강조하는 것보다. 그럼 그 부분은 학교 내신이기 때문에 당연히 무조건적으로 학교 선생님 강조하신 부분을 우리는 중점으로 보는 게 맞다. 알겠지? 그래서 이제 학교에 선생님 수업을 하시게 될 거 아니야. 주학년 그지? 그러면은 하고 나서 선생님이 강조하는 부분이 있어. 근데 내가 그렇게 강조를 안 했어. 그럼 너네가 나한테 그걸 알려줘야지 한 번 더 하겠지. 그지? 나. 그러니까 조금 적극적으로 너네가 학교에 수업 듣고 이 부분 강조하셨다 이런 부분들 말씀하셨는데 학교 수업 시간에 이해가 잘 안 됐다. 내가 수업할 때 한 번 더 이야기해달라. 이거 말해주세요. 그래야 됩니다. 한번 보자. 이 글의 서술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고 있어. 자, 판소리개 소설에서 서술자는 어떤 걸로 말을 많이 했지? 기억나? 이 중요한 단어였는데 편집자적 논평. 서술자는 편집자적 논평을 통해서 개입을 했어. 근데 우리 큰 틀에서 봤을 때는 현대소설 할 때 할 건데 이 편집자적 논평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현대소설 때 배울 그리고 혹시 배웠을 수도 있는 전지적 작가여야 돼. 그치 맞지? 물론 지금 여기서 뭐 전지적 작가 시점, 1인칭 주인공 시점을 이야기하진 않아. 왜냐면 이게 현대소설에 들어가서 더 적합한 내용이거든.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지. 편집자적 논평을 하기 위해선 현대소설에서 봤던 전지적 작가 시점이어야만 가능한 거야. 그럼 전지적 작가인 이런 편집자가 어떠한가 보자. 1번 어사또에 대한 불편한 마음을 이야기하지. 굉장히 어사또 싫어한다. 어사또 싫어하는 게 어사또가 이렇게 불편해하는 거를 본인 이야기해줘 보지. 그리고 등장인물을 전지적 입증한 서술하고 있다. 내가 이래서 얘기한 거야. 편집자적 논평을 하려면 그래. 와사또가 지금 이 장면이 굉장히 불쾌하다. 와사또가 기분이 좋지 않다라는 걸 소설자가 알려면 전지적인 작가여야 된다니까? 그치? 도일적인 작가가 아니면 이몽룡의 감정을 알 수 없어. 그치? 도일적인 작가가 맞아. 그리고 3번 변사또의 불만을 인과관계에 따라 분석하고 있다. 인과관계에 따라 분석한다는 게 무슨 말이야? 뭔가 논리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자, 여기서 변사또가 불만인 건 뭐였어? 이 거린이 온 게 좀 불만이었지. 근데 이게 뭔가 인과관계를 통해서 이야기하나? 여기 봐봐, 여기 32페이지에 밑에서 네 번째 줄 보면은 운봉의 소견대로 하오마는 이라고 하면서 많은 하는 끝말에 대비고는 입맛이 사납겠다. 그렇게 기분 좋지 않은 거야 지금, 그지? 본건사또, 변사또는 편집자가 말해주는 거지. 변사또는 지금 거지인 이몽룡이 이 잔치에 들어오는 게 싫어, 그지? 근데 그냥 이걸 감정적으로 변사또의 불만에 말하는 것 뿐이지 이게 뭐가 어떻게 돼서 싫다라는 인과관계가 있어? 없어. 그냥 거지가 들어와서 싫은 거야. 그걸 감정적인 표현을 한 거지 인과관계를 분석했다라는 문장이 나올 수가 없어. 인과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달성돼야 할 조건들이 많은데 그런 게 전혀 없지. 상황 볼게. 변사또의 생일잔치 모습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렇지. 나의 처음 부분에서 운봉의 장관, 구례, 곡성, 순창, 옥과 본인들이 모여들고 막 왼쪽엔 누가 오른쪽에 누가 앉고 막 육고절에 불러 큰 소리 잡고 막 이런 구체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다. 5번 변사또에 대한 부정적 견해 드러내고 있지.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야. 그리고 A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A는 뭐지? A는 어떤 부분이야? 보면 이 생일잔치를 굉장히 묘사하고 있는 부분이지. 보자. 1번 문제였고 2번 문제. 이 A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생일
잔치를 묘사한 장면이야. 맞다, 그지? 그래서 1번 다양한 요소들을 나열하고 있다. 어때? 어떤 걸 막 나열하고 있지? 찾아봐봐. 막 각고래, 막 원님, 음식, 사람, 막 이런 거 막 나열하고 있잖아. 그지?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는데 2번도 한번 보자. 상황을 과장하여 해학성을 유발하고 있다. 과장하는 게 나오나? 물론 이제 여기서 요란일제 뭐 이런 말이 나오긴 하지만 이게 과장이란 거는 뭔가 알기가 쉽지가 않아. 그지? 과장이라는 거 볼 수는 없어. 한번 사건의 환상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전기적 요소를 활용하고 있다고 했어. 전기적 요소. 우리 이거 저번 시간에 한번 얘기했는데 고전 소설이 좀 현대 소설이 이게 전기적이다라고 했었지. 기억나? 뭐 기억나도 여기서 한번 얘기해볼게. 좀 전기적 요소가 많아. 고전 소설에는. 근데 이 전기적 요소가 무슨 뜻이냐면 굉장히 비현실적이다 단어랑 비슷하게 일맥상통해. 이 A 장면에서 비현실적인 게 있어? 그러니까 비현실적이면 현실이 없을 법한 거여야 돼. 이 생애잔치를 묘사하는 과정에서 비현실적인 게 있나? 그지? 비현실적인 건 없어. 그래서 틀린 거야. 4번 낭만적 분위기 어때? 낭만적인가? 그지? 낭만적이지도 않고 5번 보자. 초월적 인물의 등장. 초월적 인물. 너가 한번 상상해봐. 어떤 인물이어야 될 것 같아? 뭔가 좀 그지? 고전 소설에 또 많이 나오는 초월적 인물도 누가 있냐? 용왕. 또 누가 있을 수 있을까? 조물주, 그지? 옥황상제. 이런 인물은 초월적 인물 맞지? 신적인 인물이잖아. 우리 고전 소설 자주 보는. 이런 인물들이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 그지? 얘는 그냥 생일잔치를 굉장히 쭉쭉쭉쭉쭉쭉 여러 가지 요소들을 나열하면서 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될 거야, 알겠지? 3번 볼게. 기획을 통해 짐작할 수 있는 내용으로 드러난 것은 자, 기억 한번 보자. 오냐 도적질은 내가 아마 그지? 오냐 이 부분이었어. 그리고 오라는 내가 받아라. 이거 무슨 뜻의 속담이라 그랬었지? 좋은 결과는 내가, 그지? 안 좋은 결과는 너가, 이런 뜻이었어, 그지? 그래서 변사또를 벌할 건데 변사또를 벌하기 전에 이 잔치를 즐기고 가야겠다 이런 맥락에서 나온 거였어, 그지? 문맥상 우선 일단 이 준 음식들을 막 실컷 먹고 잘못은 나중에 가려야겠다 라는 내용이었지. 그럼 정답 몇 번이네? 5번이 될 수 있을 거야. 왜냐면 안 좋은 건 네가 하라고 했잖아, 그지? 이걸 통해서 운봉영장이 어사또를 알아봐? 아니 운봉영장이 어사또를 알아보는 건 1시 부분까지 가야 돼, 그지? 어사또가 운봉영장 때문에 함부로 못해? 함부로 하지. 막 갈비 얘기도 하고. 아니야. 3번 공부한 사또가 앞일을 대비해서 이몽룡의 출입을 금지하나? 아니지. 얘 끝까지 눈치도 못 채. 공부한 사또는 자신이 도적질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 도적질? 도적질이라고 할 건 없지 뭐. 악행을 저지르긴 하지만 이게 뭐 도적질이라고 할 수 없을 거야, 그지?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이 말을 누가 한 거야? 그게 제일 중요해. 이 말을 한 주체는 어사또인 몽룡이야, 그지? 몽룡이 한 말이기 때문에 우선 이 말의 뜻을 알기 위해선 뭐가 나와야 돼? 몽룡의 생각이 나와야 돼. 그렇기 때문에 또 정답이 결국에는 이제 5번으로 갈 수밖에 없다. 어사또는 암행어사로서 어사또 누가 몽룡이잖아. 암행어사로서 공부한 사또를 단죄해야겠다. 오라는 네가 받아라. 이걸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 그지? 그래서 정말 정답은 5번인 거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네, 넘어가 보자. 4번 공관 사토가 처한 상황에 대한 평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고 있어. 이거 우리 문제 풀다 보면 느끼겠지만 속담 되게 많이 말하지. 속담, 사자성 어쩔 수 없는 게
부정선물이다 보니까 이런 말적 표현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 문제에서. 그리고 여기 나오는 속담들이 막 그렇게 엄청 어려운 속담들은 아니야, 그지? 네. 우리가 못 알아들을 만한 소설, 그렇게 그다지 이제 익숙하지 않았을 만한 소설은 이 오라는 내가 오라는 너가 받아라. 아까 기억 부분에 있는 속담인데 그 부분 내가 자세히 설명할 수 없었을 때도 그 외에서 혹시 속담이나 사자성어적 표현이 나오면 외우세요. 이건 알겠지? 어떤 뜻인지. 비유니까 사실상. 그다음은 해보자. 본관사또가 처한 상황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자, 본관사또, 변사또지. 변사또는 지금 어떤 상황이야? 자, 정확히는 우리 지금 여기까지 읽었다는 전제하야. 다 나까지 읽었다는 전제야. 절정 2까지. 네. 자, 절정 2에서는 어떤 상황이 벌어졌지? 어사또가 한시 지었지. 어사또가 한시 듣고 운봉영장이라는 인물은 눈치를 챘어. 이 변사또는 어때? 얘는 아직도 눈치 못 챘지. 그럼 이제 이러한 상황이랑 가장 어울리는 게 뭐야? 자, 1번부터 볼게. 특별하지 않은 거 골라야 되지. 소귀의 경읽기라더니 소귀의 경읽기가 무슨 뜻이야? 무슨 말이야?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못 알아먹는 애한테 말하는 건 의미가 없다라는 거지. 그러더니 어사또가 지은 시를 못 알아듣고 있어. 맞아, 들려? 그지? 어사또는 눈치 못 채고 있어. 운봉영장은 전체지만. 이건 보자.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라더니 마음 놓고 있다가 분별을 당할 것 같아. 이렇게 예상할 수 있어, 없어? 그지? 한번 등잔빛이 어둡다더니 등잔빛이 어둡다가 무슨 뜻이야? 자기 근처에 있는 게 가장 조심해야 될 거다, 그지? 그런 뜻이 비슷하게 등잔빛이 어둡다는 그러니 옆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고 있어, 그지? 모르고 있어. 지금 이 한시를 읽고도 전혀 못 알아채고 있어. 잠깐만. 소 읽고 외양간 고친다더니 이를 그르친 뒤에 뒤늦게 대책을 세우고 있어. 뒤늦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 사람은 누구지? 그치, 그나마 운봉영장한테 할 말이겠지. 본관사또, 변사또는 소읽고 외양간 못 고치고 있어, 그지? 5번 볼게. 밀어난 송아지 백정을 모른다더니 자신에게 일어날 일을 짐작 못하고 있어. 비슷한 뜻이야. 밀어난 송아지 백정을 모른다. 백정이 뭔지 알아? 거기 이제 고기 잡는 사람을 백정이라고 했거든? 근데 밀어난 송아지가 백정을 모르면 어떻게 돼? 백정이 소를 잡겠지? 그 얘기인 거야, 그지? 자신의 이런 일을 짐작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그지? 그래서 4번의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야. 5번 봅시다. 기억의 서인 표현법으로 사용되지 않은 것은 이라고 있었죠. 기억에는 무슨 표현을 쓰고 있지? 그걸 아는 게 제일 중요했다. 기억에서 사용된 표현법은 무슨 표현법이야? 기억 보자. 좋은 잔치 당하여서 술과 안주를 포식하고. 좋은 잔치 아니지 이거. 포식도 못했지. 근데 좋은 잔치라고 하고 포식했다고 했지. 무슨 표현이야? 반어적 표현이다, 그지? 반어적 표현의 뜻이 뭐지? 반어적 표현은 어떤 표현이야? 그지? 표현 정확한 개념 알고 있으면 좋아. 하고자 하는 뜻과 정 반대로 이야기하는 것. 그지? 좋은 잔치가 아닌데 좋은 잔치라고 정반대로 표현했다, 그지? 그래서 한번 보자. 그럼 여기서 반어법이 쓰인 걸 찾아야 하는데 1번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이거 뭐야? 반어 맞지? 반어 맞아, 아니야? 바로지? 정답은 2번인데 위태로움 속에 아름다움. 이건 말이 어때? 이건 무슨 표현이야? 이건 역설이지. 맞아? 역설적 표현은 어떤 표현이야? 반어랑 비슷한데 다르지. 역설은 뭐냐면 모순되거나 혹은
논리적이지 않은 문장이라는 거야. 자, 보자.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아니 눈물 흘린대. 자, 역겨운데 아니 눈물 흘리는 거는 눈물을 흘리고 싶지만 반대로 얘기하는 거야, 그치? 근데 봐봐, 예를 들어 한번 들어보자. 여기서 위태로움 속 아름다움,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에서 위태로움과 아름다움은 어떤 뜻이야? 보통 얘네가 같이 쓰여. 좀 우리는 안정적이고 밸런스 잡혀 있는 걸 아름답다고 하지, 보통 상식적으로. 그치? 그러면 이 둘은 사실 함께 존재할 수가 없는 모순적인 관계야, 사실. 물론 역설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더 좋은 분명 식구가 있었을 것 같은데 이건 생각보다 좀 아쉽긴 하지만, 그치? 그래서 이거는 정답이 2번입니다. 3번도 윤동주의 바람이 불어라 하자. 바람이 부는데 내 괴로움엔 이유가 없다. 내 괴로움엔 이유가 없으니까 단 한 여자를 사랑한 일도 없다. 시대를 슬퍼한 일도 없다. 뿐이 그 윤동주 시인을 잘 알면 알 수 있지. 윤동주 시인은 시대를 슬퍼한 시인이야, 슬퍼하지 않은 시인이야? 슬퍼한 시인이지. 그럼 슬퍼한 적이 없다는 말이 단어지, 그지? 그래서 단어 편이고, 시대를 슬퍼한 작가야. 공업제에 어울리는 또 시간 하나 나왔네. 한번 보자. 나는 이 겨울을 누워 지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려 염주처럼 윤나게 굴리던 독백도 끝이 나고 바람도 불지 않아 이 겨울에 누워서 편히 지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는데 편히 지냈다. 표현하고자 하는 뜻과 정반대겠지? 바람식 표현이다. 한 줄의 시는커녕 단 한 권의 소설도 읽은 바 없이 그는 한평생을 행복하게 살며 많은 돈을 벌었고 높은 자리에 올라 이처럼 훌륭한 기록을 남겼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시나 소설은 굉장히 정신적인 가치가 있다는 거야, 돈과 달리. 근데 이런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지 않은 사람이 훌륭한 비석을 세웠다. 반어적이지? 훌륭하다고 하면 안 되지. 그렇기 때문에 틀렸다는 거야. 근데 이 문제는 틀려도 조금 괜찮다는 생각이 드는 게, 우리가 모르는 시가 너무 많이 나왔어, 그지? 그리고 사실 이렇게 시라는 거는 중간에 자른다고 표현법을 쉽게 알 수 있는 게 아니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좀 틀렸어도 그냥 이게 발화적 표현이다, 역사적 표현이다 이런 것만 잘 알고 있으면 돼.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이 부분을 좀 잡고 간다고 생각을 합시다. 6번 봅시다. A에서 알 수 있는 당시 사회상을 해설하시오. 여기서 A는 또 뭐야? 한시 부분이지. 이 한시를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 한번 너가 쓴 거만 이야기해볼래? 틀려야 돼. 오케이, 내가 보겠습니다. 한번 얘기해볼게. 자, 보자. 시 내용이 뭐야? 금동이의 아름다운 술은 1만 백성의 피요, 옥소관의 아름다운 안주는 1만 백성의 기름이래. 여기까지 봤을 땐 또 어떤 느낌이야? 술이 1만 백성의 피래. 피는 보통 고통에 많이 비유를 하지. 그럼 이렇게 술과 안주가 피와 기름이래, 일반 백성들이. 그러면 일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야? 굉장히 고통받고 있지. 그런데 촛물 눈물 떨어질 때 백성 눈물 떨어지고 노랫소리 높은 것에 원망소리 높았다. 이걸 통해서 이제 일반 백성들은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러한 일반 백성들의 고통으로 탐관오리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어? 여기 잘 지내고 있다는 거야. 오히려 이 고통을 이용해서, 그치? 그럼 시세상은 어땠을까? 백성들을 수탈한 탐관오리는 풍족하게 살았어, 그치? 풍족하게 살아서 여기 보면 이제 막 술도 마시고 안주도 먹는데, 그럼 백성들은 더 고통받았다. 그럼 어떻게 적으면 좋냐? 백성들을 수탈한 탐관오리는 풍족하게 생활하였고, 백성들은 더욱 고통받았다. 이렇게 적으면 완벽하게 쓰인 문장입니다. 알겠지? 이런 느낌이 담겨 있으면 돼. 일반 백성들과 탐관오리의 삶을 좀 대조적으로
비유했으면 뭐 정답입니다. 이런 서술형 문제뿐만이 아니라 모든 문제를 좀 허술형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유랑 정답을 딱 골라낼 수 있어야 돼. 정확히 지금 상태에서는 시험 치기 전까지. 그냥 그렇게 해야 어떤 문제가 서술형으로 나오든 객관식으로 나오든 내가 잘 생각해서 문제 풀어낼 수 있겠지. 실험 보자.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 글은 뭐야? 남영화 출 장면에 나와 있고 큰 범위에서 봤을 때 판소리계 소설에 대한 이야기다. 판소리계 소설은 보자.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개인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있나? 우리 지금까지 읽은 것 중에 개인 간의 갈등 해소가 있어? 조금 애매하지? 근데 뭔가 갈등 해소가 벌어지고 있잖아 지금. 남영화 출제를 통해서. 조금 애매하다 진짜. 색채 이미지를 활용하여 풍경이 아름다움? 이건 확실히 아닌 것 같다, 그지? 한번 비속어를 사용하여 등장인물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냈다. 비속어가 나온 적이 있나? 그지? 비속어가 나온 적은 없어. 한번 보자.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극적 상황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다. 이거 어때? 비유적 표현 많이 나오지? 달 같은 마패를 햇빛까지 번쩍 들어와 같은 비유라던가 나가면서 슈트소리 막 천지가 뒤집히는데 막 거장하는 표현을 통해서 나오고 막 사또의 모습도 막 비유해 막 도망가는 모습들 그지? 효과가 하면서 비유한다. 그러면서 이 극적 상황 이 권선징악을 실현하는 암행어사 출두 장면을 굉장히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다 그지? 한번 어려운 한자어를 사용하나? 그건 아니지. 그리고 지배층의 생활을 가장한다? 이것도 전혀 아니지. 회의 봅시다. A는 A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8번 어사 출두 장면이다. A는 그지? 어사 출두 장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상상 속의 장면을 제시하여 독자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전달한다. 이거 어때? 이 어사 출두 장면이야 여기 A가 그지? 이 어사 출두 장면이 한번 보자. 상상 속 장면이야 지금. 이 소설을 전개하고 있는데 지금 누군가의 상상이야 아니면 지금 어사 출두가 이루어지고 있어? 그치? 이루어지고 있지. 그러면 상상 속 장면이 아니라 무슨 장면으로 바꿔줘야 돼? 사실적 장면인 거겠지. 그치? 이해할 수 있을까? 자 보자. 이번 등장인물의 외향을 자세히 묘사하여 상황의 비현실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데 자 외향을 자세히 묘사하여 끊어보자. 자 외향 묘사 그치? 두 번째 비현실성. 외향 묘사는 있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아? 그치? 외향 묘사 있지. 어때 막 모든 수령들의 막 거동을 막 묘사하지. 도망치는 모습들, 공간 속도의 모습들, 그지? 외향 묘사는 있어. 근데 이 외향 묘사들이 비현실적이야? 그지? 비현실적이진 않지. 그럼 이거 문제는 이 선지는 어떻게 되는 거야? 틀린 선지가 되는 거지. 왜? 외향 묘사를 통하여 오케이 외향 묘사는 있는데 이걸 통하여 비현실성을 얻은 건 아니니까 이런 인과관계까지 고려를 해서 오답이라는 거 한번 생각해보자. 한번 볼게. 시간의 흐름과 공간의 이동을 서술하여 해학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자, 시간과 공간 흐름이 있고 이걸 통해서 해학적 분위기를 조성한다. 한번 생각해보자. 자, 시간의 흐름이 있나? 어때? 잘 모르겠지? 잘 모르겠어. 오케이. 공간의 흐름이 있나? 공간의 이동이? 물론 얘네가 막 도망을 가긴 가. 그치? 근데 시간과 공간이 이동하려면 우리가 이 공간과 시간이 이동하는 데 보이는 이 전형적인 매개체가 딱 필요하거든. 그런 게 있나? 그냥 뭐 굳이 따지자면 내가 뭐 도망간다고 하는데 어디로 도망가는지 모르겠어, 그지? 뭐가 터진다고 하는데 봐봐.
이 공간 이동에서 헷갈리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얘네가 도망치면 맞아, 그지? 근데 이 공간이 이동이 있으려면 A 공간에서 B 공간으로 이동한다는 이런 A 공간과 B 공간에 대한,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A 공간과 B 공간에 대한 구체적 묘사가 있어야 하거든. 그러니까 물론 그렇게 막 엄청 구체적일 필요는 없어. 뭐 어떤 동에서 어떤 동으로 간다 이럴 필요까지는 없는데, 우리가 공간이 여기서 여기로 바뀌어요라고 느끼려면 어떤 공간에서 어떤 공간인지 알아야 느낄 수 있지. 봐봐. 잘 문장을 잘 들어봐. 선생님이 수업을 끝난 후 집으로 간다 라는 문장에서 공간 이동을 느낄 수 있어, 없어? 있지. 왜? 집으로 간다. 선생님이 수업 끝나고 간다. 왠지 몰라, 그지? 구체적인 요소랑 방금 전에 내 집이라는 요소를, 공간적 요소를 던지니까 선생님이 지금 학원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 곳에서 집이라는 다른 공간으로 이동하는구나가 느껴지는 거지. 근데 여기서는 도망친다고 했는데 어떤 공간인지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공간의 이동을 알아두고 느끼기에 또 애매해, 그지? 근데 해학적 분위기 조성은 뭐 이것 때문은 아니어도 해학적인 분위기 조성 자체는 돼 있지, 그지? A에서 이 문장만 맞는 거야. 앞뒤 상관 관계도 틀리고 시공간 이동도 틀려, 알겠지? 이렇게 봐야 된다. 4번 볼게. 4번. 사람들의 행동을 통해서 긴장된 분위기 조성한다. 자, 보자. 사람들 행동이 긴장감을 조성한대. 우선 첫 번째로. 그리고 조성하다가 이게 다시 또 어떻게 됐네? 극적 반전을 통한 쾌감을 준다. 한번 보자. 이 A 장면은 무슨 장면이었어? 암행어사 출두 장면이었지. 그러면 이거 A 부분 첫 번째 부분 나와볼게. 이때 어사 또 부하들과 내통한다. 서리를 보고 눈길을 보내니 서리 중방 거동보소 억조를 불러 단속할제 이리저리 수근수근, 그지? 서리 역절 고동보소 뭐 망금 둘러쓰고 섭자 간발 세집 시내 한삼 고의 산뜻하게 서리 입고 용모 방방이, 그지? 이거 지구단위 방방이야, 포졸들이 하산 가죽끈에 손목이 걸어치고 여기서 번쩍 저기서 번쩍 나무놈이 무릎을 청파역절 거동보소 달과 같은 마패를 햇빛까지 번쩍 들어 암행어사 출두야 라고 하고 있어. 사람들의 행동이 어때? 이 암행어사 출두를 준비하는 장면이다, 그지? 이걸 통해서 막 서로 이제 막 눈길을 보내고 막 준비하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지금 긴장감 느낄 수 있어? 이 암행어사 출두 직전에 긴장감 느껴지니? 그지? 이런 사람들의 행동이 뭐냐면 이렇게 눈빛 교환하고 또 뭐해, 막 복장 준비하지 마. 방망이 잡고 이걸 통해서 이렇게 딱 준비를 하다가 마패를 탁 들고 암행어사 출두야 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극적 반전. 왜냐면 이 앞에까지 우린 내용을 아니까 알았지만 이 앞에까지는 계속 답답해, 그지? 이몽룡도 거짓골로 왔고 춘향도 잡혀있어. 근데 이 암행어사 출두야라는 이 장면을 통해서 여기까지도 몰라. 얘네가 봐봐, 우리가 이 책을 처음 읽는다 생각하자. 이 어사또 부하들끼리 내통하고 여기까지도 사실 준비란 얘기, 그지? 너 대충 알지? 혹시 암행어사인가? 어사인가? 어사 출두인가? 근데 막 긴장할 거 아니야. 이거 실패하면 어떡하지? 근데 암행어사 출두야라고 탁 던지면서 극적으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지. 만사토가 완전히 이제 악인이 물리치잖아. 이걸 통해서 아까 이제 극적 반전이라고도 했고, 뭐야? 극적 카타르시스. 이 그게 쾌감이야. 이 극적 반전과 쾌감, 즉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는 장면이라는 거지, A가. 알겠지?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5번 보자. 요약적 설명을 활용하여, 이것도 인간공간 봐야겠지. 등장인물들의 성격 변화. 이거 어때? 이게 조금만 헷갈릴 수도 있다고 보거든. 자,
등장인물의 성격 변화를 먼저 좀 볼게. 거지로 나타났던 이몽룡이랑 암행어사 출두할 때 암행어사인 이몽룡이 성격의 변화가 있어 없어? 너가 한번 생각해봐. 성격 변화가 없다고 봐야 돼. 봐봐. 성격 변화가 있으려면 이몽룡이 거린일 때 잔치에서 기가 죽는다거나 한시를 못 쓴다거나 이런 모습을 보였어야 겠지. 그랬던 애가 와서 또 목적으로 갈아입고 하면 와서 출기호를 하니까 자신감을 얻었다. 이런 식의 성격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이몽룡은 거린의 모습으로도 잔치에서 기가 죽었나? 오히려 유머러스했지. 갈비 얘기하면서 한시를 통해서 뭘 전달했어? 오히려 경고했어. 그치? 그렇기 때문에 우선 등장인물의 성격 변화는 없어. 알겠지? 그리고 요약적 설명이라고 보기도 굉장히 애매합니다. 알겠지?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야. 알겠지? 이해했겠나? 9번 보자. B의 상황에서 어울리는 한자 성어가 아닌 것은 B는 어때? 지금 어떤 상황이야? B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죠? 막 도망가는 장면이지 지금. 잠깐만 이거 주어 한번 보자. B의 상황은 이 어사출두가 이루어졌고, 그지? 어사출두 이후에 굉장히 우왕좌왕하면서 도망가는 모습이야, 그지? 우왕좌왕이 진짜 오른쪽 왕, 왼쪽 왕이 아니라 그 왕이 움직일 왕자야, 알겠지? 갈 왕자야, 갈 왕. 봐봐. 우왕좌왕이 갈 왕자라는 것이야. 우왕좌왕이지. 이거 진짜 실제로 사서 먹거든. 요즘 생긴 말이 아니라. 봐봐. 오른쪽으로 갔다 왼쪽으로 갔다라는 뜻이야. 우리 이런 거 우왕좌왕 하다 하잖아. 지금 얘는 우왕좌왕에 비해서 그지? 보자. 혼비백산. 애들이 혼에 나가서 막 정신을 못 차린다. 위기일발. 그지? 근데 자포자기는 뭐 뜻이야? 다 포기하고, 그지? 근데 막 포기하는 모습인가 좀? 이제 인서불성 초미지급에다 정신을 못 차린다는 거야. 자포자기는 포기하는 거지. 얘는 포기 안 했지. 포기 안 하고 계속 도망갑니다. 그래서 나 9번 1번인 거야. 이해가 되겠습니까? 다음 페이지. 할 수 있을까 모르겠다. 10번. 이 글에 대한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께 어사또는 춘향에게 수창을 들라고 강요했다. 맞아? 어사또 누구야? 이몽룡이지. 이몽룡이 춘향을 다 불러와. 이 부분에서, 그지? 그리고 춘향이한테 수청을 들라고 해, 안 해? 그지? 맞아. 2번. 어사또는 옥에 갇힌 춘향을 만나러 간 적이 있지. 무슨 모습으로? 거린의 모습으로. 오케이. 그래서 맞다. 3번. 춘향은 이몽룡이 암행어사임을 알고 있었다. 이거 맞아? 그지? 춘향은 이몽룡을 마지막에 어제 봤을 때 거지인 모습으로 봤어. 근데 이몽룡이 암행어사인 걸 알 수가 없지. 고개를 들고 다시 봤을 때 알게 된다. 4번. 춘향은 수청을 들지 않는 죄로 옥에 갇혀 있다. 내용 설명해 주지. 5번. 춘향은 끝까지 이몽룡에 대한 자신의 절기를 지키고자 했지. 어사또가 누군지 모를 때 거절했으니까. 그래서 정답은 3번. 7번 A 보자. A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1번에서 말하는 A는 어떤 장면이냐? 이 춘향이가 뭐 하는 장면이야? 수청을 거절하는 장면이지. 그래서 막 비유를 통해서 막 거절을 하지. 보자. 1번. 자신의 본뜻과 달리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반어적 표현이 사용되었다. 반어적 A에서 반어적 표현이 드러나 안 드러나?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드러나? 그치? 모두 명관이로구나. 명관이 무슨 뜻이야? 좋은 관리여야 그지? 이 명관 아니지? 지금 와사또가 하는 말만 하는 것만 보면 춘향이한테. 춘향이는 와서 출두하는 장면을 못 봤어. 오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명관이라는 표현이 반어적 표현이 될 거야. 2번 보자.
보조관념에 자신의 마음을 빗대어 표현했으므로 은유적 표현이 나타났다. 은유적 표현은 드러납니까? 어디서 드러나? 높은 바위, 그지? 또 뭐가 나와? 또 여기 보면 푸른 나무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은유적 표현을 하고 있다. 3번 볼게. 윗 구절과 뒷 구절에서 비슷한 표현의 문장 구조를 사용하게 됐으므로 대구법이 사용된다. 대구법 사용됩니까? 안 됩니까? 그지? 청송 녹죽이요, 그지? 층암 절벽에 분질 무너지며 청송 녹죽이면 변하니까 이제 들어간다 이거도, 그지? 3번 보자. 서로 모순 내용을 된 내용을 나타내는 역설법이 등장합니까? 자, 봐봐, 여기 헷갈릴 수 있어. 그럼 5번 보는 거야. 5번은 뭐가 등장하냐고 물어봐. 서리법이 나타나느냐? 서리법 있습니까? 어? 그치? 어디 나와? 변하리니까. 무슨 말이야? 변하리니까는 안 변함, 그지? 그래서 서리법도 등장하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오케이, 이해했습니까? 기억 보자. 기억에 나타나는 춘향의 심리로 가장 안 맞은 것은 기억 뭐야? 추청을 거절한 거지. 당단아, 서방님 어디 계신지 보아라. 어젯밤에 온 공간에 계실 때 천만다행바였더니 어딜 가셨는지 나도 누군지 모르는가? 라고 하고 있어. 이거 보자. 상단이 누구야? 상단이 걔지. 춘향이 이 그 몸 파스너, 그지? 이거 서방님 이제 자기 이제 이 부분 보면 이건 춘향이가 하는 말인데, 춘향이가 지금 죽음을 두려워하잖아. 그래서 A에서 추청을 거절했고 기억에서 이제 자기 이제 죽을 것 같으니까 어딜 가시면 나 죽는지 모르겠다. 그냥 나 죽여라 이런 말이잖아. 이걸 통해서 뭐라 할 수 있어? 2번 자신이 끝까지 이몽룡과 약속을 지킬 것이다. 죽음에도, 그지? 이렇게 해서 2번 될 수 있는 거야. 시계번은 봅시다. 빠르게 남아있으면 풀어볼게. 이 글에 대한 일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13번 문제에서야 드디어 전체 내용을 읽고 묻는 거야. 보자. 춘향은 임금의 부름을 받아 서울로 올라갔다. 맞아, 틀려? 그치? 서울로 누가 데려가? 그치, 이몽룡이 데려가. 그러고 서울에 가서 인정을 받는 거지. 임금이 부르지 않아. 2번 임금은 춘향의 지조와 절개를 공식적으로 인정했지. 정률 부인이란 칭호를 주면서. 그리고 임금은 이몽룡에게 이조창의 대사성이라는 것을 하사합니다. 그리고 보면은 나무라서 서울로 가지 않고 좌부와 우도를 순찰하면서 민정을 살피고 서울로 간다고 했고, 5번 고백한직, 판서, 영의정, 우의정, 참의정 다 한다 그랬지. 사고춘향과 백년해로 했다. 백년 농락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그래서 정답은 1번. 14번 보자. 보기를 참고하여 이 글에 대하여 이야기한 내용은 가장 적절한 것은, 보자. 춘향과 이몽룡의 아름다운 사랑 또는 권선징악을 춘향들의 표면적 주제로 볼 수 있다. 아까 필기 기억나지? 근데 있으면 춘향과 이몽룡의 신분 차이를 극복하고 맺어지는 건 이면적 주제라고 볼 수 있다. 보자. 적절한 거 고르는 거야. 기생의 딸이었던 춘향과 양반 가문의 이몽룡이 맺어진 것은 이면적 주제의 완성이라고 볼 수 있어. 맞아, 틀려? 맞지? 좋아. 2번 볼게. 춘향이 탐관 오리인 변사또에 맞서 지조를 굽히지 않은 것은 이면적 주제의 완성이야? 표면적 주제의 완성이야? 그치? 좋아. 그렇게 보고 사실 표면적 주제 맞아. 한번 볼게. 춘향과 이몽룡이 아름다운 사랑을 하면서 결혼까지 하게 된 것은 이면적 주제야? 표면적 주제야? 그렇지. 신분이 안 보여야지. 3번 춘향이 무고함을 인정받았다면 변소또가 처벌받지 않았더라도 표면적 주제의 완성이라고 볼 수 있나? 봐봐. 표면적 주제가 완성되려면 아름다운 사랑 또는 권선징악이 이루어져야 돼. 권선징악이 이루어지려면 변사또는 처벌을 받아야 되지. 처벌받지 않았더라도 표면적 주제가 완성된다? 이 말이 틀린 거지. 좋아. 오늘 보자. 이몽룡이 어사또가 되지 못했다면 춘향과 결혼했더라도 이면적 주제의 완성이라고 볼 수 없겠어. 이건 왜 틀렸을까? 자, 이몽룡이 어사또가 못 되면 양반이 아니야? 어때? 이몽룡은 일단 양반이지. 어사또가 되지 못했더라도
이몽룡은 양반 신분이야 이미. 그냥 아버지가 원래 여기 사또고 그랬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이몽룡이 어사또가 되든 안 되든 어차피 둘의 사랑이 이루어지면 양반과 기생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면적 주제는 완성이 된다고 봐야 돼. 알겠지? 물론 이제 어사또가 됨으로써 더 인정이 될 수 있겠지. 무엇이고 마지막 문제. 한편으로는 기뻐하지만 한편으로는 슬퍼한다. 한면 일에는 희, 기뻐할 희, 한편으로는 슬퍼한다. 일비, 일희, 일비라는 말 알아두면 좋습니다. 이 문장에서 쓸 수 있고, 나 진짜 시험에서도 빈칸을 줄 수 있겠지? 오케이, 이해했습니까? 오케이, 오늘 15번까지 문제 딱 풀었고,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 다음 시간에 학습 활동하겠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수고했습니다.